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있죠.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2025년 9월 29일, 바로 다음 주부터 내년 6월까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딱 앞두고 시행될 예정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책을 두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고 또 반대로 우려하는 시각도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정책이 과연 침체된 국내 경제, 특히 관광이나 내수 시장에 좀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불법 체류 문제라던가 어떤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그런 부담으로 더 크게 다가올지, 이 핵심 쟁점들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죠. 이번 한시적 무비자 정책의 핵심 목표는 명백히 경제 활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관광 산업은 물론이고 내수 경제 전반이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 유커라고 불렸던 중국 단체 관광객들, 면세점, 백화점, 호텔, 식당, 우리 경제 곳곳에 미쳤던 그 파급력. 2016년 이전까지는 그분들의 소비가 사실 내수 시장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거든요. 이번 정책은 바로 그 활력을 다시 좀 살려보려는 시도인 거죠.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중국 국경절 연휴, 이 기간의 특수를 또 노릴 수 있고요. 이건 항공, 숙박, 유통,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까지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또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도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방 관광으로까지 연계될 수도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히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책이 그냥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하고 또 인솔하는 3인 이상 단체로 딱 한정을 했고 체류 기간도 15일로 제한을 뒀어요. 기존에 제주도는 30일 무비자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훨씬 더 통제된 방식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두려는 정부의 어떤 고민이 담긴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 11월부터 중국이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상호주의적 대응이라는 외교적인 측면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자체에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그 위험 수준이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저는 특히 그 불법 체류자 급증 가능성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데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 2018년에 제주도를 통해서 입국했던 그 예멘 난민 사례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종종 발생했던 단체 관광객들의 무단 입탈 사례들 이런 걸 보면 무비자 입국 제도가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단체 관광객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입국한 뒤에 일정을 이탈해서 국내 불법 취업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불법 체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단기간에 특정 지역으로 관광객이 확 몰릴 경우에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교통 혼잡 같은 것들 이건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오버 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들도 꽤 있는데 이 정책이 그런 갈등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중국 내에서 호흡기 질환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이런 대규모 인원의 입국은 우리 방역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또 국내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공중보건상의 우려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담 여행사 책임을 강화한다거나 법무부에서 사전 명단 확인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필터링한다. 사후 제재를 하겠다. 이런 보완책들을 내놓긴 했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의문입니다. 혹시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그런 사후 약방문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 불법 체류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깊이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 팬데믹 이후에 정말 고사 직전까지 갔던 관광업계, 또 그 연관 산업들의 절박함, 이걸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 관광객의 소비력은 이건 과거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 정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또 단체 관광객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관리 책임을 맡는 전담 여행사 제도라는 안전핀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뭐 완벽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거두려는 나름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단순 계산만 해봐도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추가로 와서 1인당 뭐 한 100만 원만 쓴다고 해도 그게 1조 원의 내수 진작 효과인데 그 파급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계산된 위험이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과연 그 계산이 정확할까 하는 거죠. 과거의 소비 패턴이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 내부의 어떤 경제 상황 변화라던가 아니면 젊은 세대의 여행 트렌드 변화 같은 걸로 인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고가 쇼핑 위주의 뭐 싹쓸이 소비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 경제적 혜택이라는 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나 지방 경제까지 이렇게 골고루 퍼질 것인가 하는 점도 좀 의문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면세점이라던가 대형 호텔 같은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업종에만 이익이 집중되고 오히려 뭐 임대료 상승 같은 걸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더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불법 체류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그런 행정 비용, 또 쓰레기 처리나 치안 유지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 방역 시스템 강화 비용 등등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다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의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과연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소비 패턴 변화 가능성이나 혜택 집중 문제, 이건 분명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도 단순히 그냥 문만 여는 게 아니라 다양한 테마의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 효과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분명히 병행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전담 여행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들 여행사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 넘어서서 입국부터 출국까지 관광객 관리, 특히 이탈 방지에 대한 어떤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법무부에서도 사전에 제출된 명단을 통해서 과거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우범 정보를 확인해서 고위험군을 걸러내는 절차를 강화했고요. 물론 뭐 처음부터 불법 체류를 작정한 사람을 100% 다 막을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행정제재, 예를 들면 뭐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거나 향후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그런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사실 훨씬 더 포괄적인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큰 문제 없이 관리해온 경험도 있고요. 이번 조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전담 여행사의 책임 강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가 저는 여전히 좀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여행사가 24시간 내내 관광객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에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이탈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정부의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사전 심사 역시 과거 기록이 없는 소위 초범을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고요.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제재한다는 것은 뭐랄까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5일이라는 체류 기간 동안 특히 단체 일정에서 벗어난 그 자유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방안이 있는 건가요? 오히려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지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지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륙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을 겁니다. 어떤 정책이든 허점은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허점을 최소화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담 여행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탈자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회적 마찰이나 공공부담 증가 문제는 사실 국제교류가 확대되면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를 들어서 다국어 안내 표지편을 확충한다든지 질서 유지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리고 입국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에티켓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 리스크 역시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얻은 경험 그리고 강화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나친 우려 때문에 경제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인 문화교류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희망적인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 때문에 발생하는 그 쓰레기 처리 비용, 또 치안 유지 활동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경찰 인력 증원 문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따르는 우리 의료 시스템의 부담 증가, 이런 비용들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이런 비용들은 당장의 관광 수입 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몫이거든요. 특히 공중보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현재 중국 내 특정 감염병 유행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의 인원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만약에 국내에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거나 확산될 경우에 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단기적인 관광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기존 방역 체계로 가능하다고만 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겪게 될 그 소음, 교통체증, 사생활 침해 같은 불편 역시 그저 교류 확대에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직접적인 피해이고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한시적 무비자 정책은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좀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하면서도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력이 검증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연관 산업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죠. 물론 불법 체류 같은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체 한정, 기간 제한, 사전 심사 강화, 전담 여행사 책임 부여 등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고 또 상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제기해 주신 우려사항들, 특히 그 사회적 비용이나 관리의 시적성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이 정책의 성패랄 가를 핵심이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의 그 구체적인 집행 과정일 겁니다. 정부가 약속한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조정하는 그런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역시 이러한 기대와 우려, 양측의 논거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또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될지 오늘 제시된 다양한 관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또 탐구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